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음, 오늘 이야기할 아이디어 소스는 아이디어 소스라는 측면보다는 아마 어떤 서비스를 하거나 무언가를 만들거나 특히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둬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중국의 신바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프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일명 중국에서는 전지현 구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의 회사랍니다. 전지현이 이 회사의 모델이었어요. 그 당시 2014년도에 그 최고의 한류 스타였던 전지현, 지금도 뭐 한류 스타이고 뭐 유명한 한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전 세계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여배우인데 홍콩 배우인 셰팅펑이라고 하는 배우와 회사 모델을 2014년도에 했다네요. 홍콩 회사인데 미국의 본토에 매장을 내서 모든 지역에 다프네 매장이 있을 정도로 저걸 했대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기업의 가치가 170위안, 170억 위안, 억. 그러니까 하나로 2조 8천억 원 정도에 되는 그런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홍콩에서 그 있던 회사가 중국 본토에 1990년도에 들어가서 여성 구두 시장을 주름 잡았대요. 전지현을 내세워서도 2013년도에 14년도에 광고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판매점이 구두 판매점이 한때 제일 많을 때 2만여 곳까지 돼 있어서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했다 그러고 중국 여자 구두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20%. 그러니까 뭐 다섯 켤레에서 한 켤레 정도는 다프네 거를 팔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파는 거죠. 저는 뭐 다프네라는 브랜드를 처음 듣긴 했지만 뭐 이렇게 적을 했는데 2017년도서부터 이 회사가 천억 원씩 그러니까 천억 원씩 뭐 그냥 손실을 계속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사이에는 평균 세개 매장이 하루에 평균 전국적으로 2만여 개나 되는 매장 중에 3개씩이나 하루에 매일매일 매장이 없어질 정도로 없어져서 현재 남은 매장은 3,500개 정도가 된다네요. 전지현을 써서 전지현 신발이라고까지 이렇게 알려졌던 데들이 왜 몰락을 했냐. 이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몰락하는 브랜드들이 이렇게 망하는 지름길에 어떤 순서들을 밟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 마치코치라고 하는 브랜드나 랄프 로렌이라고 하는 브랜드, 켈빈 클라인, 저는 켈빈 클라인은 알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타미 힐피거 이런 브랜드, 저는 뭐 켈빈 클라인 빼놓고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명품 브랜드였답니다. 이 브랜드들이.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판매량이 저조하게 떨어지자 할인 행사를 하는 거와 같이 할인 행사도 막 하고 이러면서 그냥 명품 브랜드가 아울렛 매장 브랜드로 바뀌어 버렸대요. 나프네도 그런 거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망하는 브랜드의 몰락에 대한 기승전결에 대한 게 비슷하답니다. 그 첫 번째가 현재 성공 방식에 취해 세상 변화에 무심하다는 건데 나프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온라인 시대가 이제 마윈이 알리바바를 저거 하면서 하듯이 온라인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온라인으로 뭔가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다프네는 오프라인 매장 2만여 곳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비싼 브랜드니까 우리는 매장에 와서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맹점들에서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랬더니 할인 행사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4개 브랜드를 얘기한 것처럼 할인 행사가 들어가서 결론은 온라인 판매를 하기보다는 할인 행사, 오프라인 할인 행사 등을 하게 돼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는지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잘 모른 거죠. 잘 모른 거죠. 예, 그런 것에 이제 그 얘기는
그 예전의 성공 방식에 취해서 1990년도서부터 중국 전역에 매장을 내는 이런 방식에 취해서 있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못했다라는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취향은 계속 바뀌고 있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디자인들이 수시로 나오고 바뀌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게으르게 대응한 거예요.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CEO가 망하는 경우들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CEO가 지금 잘 나갈 때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고객의 성향이 어떻게 바뀐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고객을 가리키려고 하거나 내지는 고객이 우리한테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근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소비자 취향 변화에 게으르게 대응하면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뒤늦게 할인과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나프네도 마찬가지로 그냥 할인 행사를 적으라면 뭐 그간까지는 5켤레 중에 한 켤레의 2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쏠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매장을 가지고 하는 거와 온라인을 판매를 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제품력이 비슷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온라인이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암만 할인 행사를 한다 그래도 온라인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되고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다프네도 반전이 없는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순서들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프네도 50%의 무분별한 할인도 막 저기 했고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예쁜 것은 깎지 않는다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뭐 각 매장들의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쌓이고 하니까 할인을 남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에 막 저걸 해야 될 때는 안 들어가고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남들이 막 온라인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해야 되겠다.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티몰에 다프란 모델이 들어갔는데 월간 1544켤레밖에 못 팔았다고 하니까 월 판매량이. 그러니까 뭐 이미 다프네라는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온라인에서는 밀려 있는 거죠. 밀려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오프라인 매장이 계속 유지가 되냐? 하루에 3군데씩 없어질 정도 계속 매장세는 곤두박질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할인 행사를 하다가 2016년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중국 저장 위성 TV하고 그 우리나라 같이 무슨 그 걸그룹 만드는 프로그램, 쇼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경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꿀벌 소녀대라는 것을 제작을 했대요. 이거는 우리나라 거 같은데, 우리나라 거라고 얘기하기도 어렵네요. 뭐 미국의 가탈란트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어떻게 보면 카피가 된 거죠. 뭐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저희 거를 뭐 카피했다고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기를 해보려고 다프네라는 브랜드를 좀 띄워보려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정작 여기도 돈만 왕창 들어가고 안 되는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광고 수입은 미비했고 브랜드 재고 효과도 거의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다프네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소스 시간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다프네에서는 그 전통적인 판매 방식의 할인을 하자라는 것은 결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도리어 매장을 적절하게 잘 확장보다는 움츠려드는 전략을 잘 쌌다면 도리어 합리적으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울렛 브랜드로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급해지니까 매출이라든지 가맹점의 뭐 그냥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가맹점들에서 장사 안 된다고 난리가 났을 테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형국이니까
타이밍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고 그거로 다시 뭔가 앞서가는 업체들을 아성을 따라가기는 어려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할인 행사도 안 됐죠. 그다음에 뭐 저장위성 TV하고 했던 어떤 꿀벌 소녀대에 대한 이벤트 이런 부분도 돈만 더 들어가는 꼴이 돼 버렸잖아요. 저런 것을 그 당시에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겠지만 결론은 옳지 못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죠. 결론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만 만들어진 거겠죠. 다프네라는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더 뭐 획기적인 일을 벌여서 유지가 될지 아니면 몰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 사람들한테는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적으로 그 퓨마였나 제가 한번 자료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퓨마인가 하는 회사에서는 신발 회사죠. 여기도 신발 회사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굉장히 어, 한정판으로 나온 신발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퓨마인가 나이키인가 아디다스인가 아디다스였던 것 같아요. 아디다스가 그 공장을 졌는데 자동화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고객의 어떤 신발 사이즈를 딱 들어오게 되면 신발을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것을 해서 그걸 직접 짜줍니다. 다 짜서 그 사람만을 위한 신발을 딱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장이 자동화로 돼 있어서 자동화로 돼 있어서 그 운영 인력도 굉장히 적어지는 옛날서부터 신발 산업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디다스에서 시도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아디다스도 새로운 것에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이 문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다프네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닥 많은 시도와 도전을 안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몰락의 길로 간다라는 거. 어, 아까 그 앞전 방송에서 제가 아이비 리에 대한 생산성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15분 컨설팅을 해서 4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런 분들한테도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장위성 TV의 어떤 꿀벌 소녀대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좋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컨설턴트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니즈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요? 아이비 리도 100년 전 사람인데 그쵸? 기대해 봅니다. 저도 활약을 할 수 있게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댓글로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와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아컨TV 검색해서 친구 맺게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꾹,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구독하기 안 하신 분 구독하기 꾹,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아컨TV에서 진행하는 아이디어 365는 매일매일 진행된다는 거 아시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